2014년 한화 이글스는 펠릭스 피에라는 외국인 타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는 시범 경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팬들을 설레게 만듭니다. 시즌 개막 후 첫 홈런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늦게 나오긴 했지만 뛰어난 컨택력으로 한화 타선의 빛이 되어 주었고 거수경례 세레머니로 한화 레전드 용병이었던 제이 데이비스를 소환하기도 했죠. 또 특유의 예능감으로 야구 팬들에게 여러가지 볼거리도 선사했던 그는 전 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하는 등 타율 3할 2푼 6리에 17홈런 92타점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한화 팬들과 피해 자신 모두 재계약을 원했지만 에이전트가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했고 결국 그는 한화와의 동행을 한 시즌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선수로 총액 70만 달러의 나이저 모건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개막전에서 2루타를 치고 보여준 티 세레머니는 큰 화제가 되었고 그날 4안타 경기를 펼치며 미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막전 이후 차츰 부진에 빠졌던 그는 4월 10일자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고 2군에 내려가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성근 감독에게도 태도가 아닌 실력이 문제라며 혹평을 받은 그는 5월 웨이버 공시되며 팀을 떠나게 됩니다. 한화 이글스는 모건의 대체 외국인 타자로 제이크 폭스를 영입합니다. 5월 20일 KBO에 데뷔한 그는 얼마 못 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후 그의 SNS에는 음식 사진만 잔뜩 올라오면서 팬들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죠. 시즌 막판 포수로 출장하며 준수한 리드와 도루 저지까지 보여줬던 그는 38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8리, 7홈런 25타점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남겼지만 재계약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2016 시즌을 앞둔 한화는 메이저리그 통산 71홈런을 쳐낸 바 있던 윌린 로사리오를 총액 130만 달러에 영입합니다. 2012년 메이저리그 한 시즌 28홈런을 때리며 신인왕 투표 4위까지 오른 바 있었던 거물급 용병이었고 포수와 일루수를 소화할 수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KBO 첫 시즌 데이비스 이후 17년 만에 30홈런 100타점을 기록한 한화 외국인 타자가 되며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준 그 너무 좋은 활약에 재계약이 어려울 것으로도 보였지만 NPB와 MLB에서 그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150만 달러의 한화와의 동행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5월에는 포수로 선발 출장하며 오간도와 도미니칸 배터리를 이루기도 한 그는 6월 16일 한 경기 4연타석 홈런이라는 미친 대기록도 작성합니다. 그렇게 최종 성적 타율 3할 3푼 9리에 37홈런 111타점을 기록하게 되고 이 성적으로도 골든글러브를 따내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긴 채 그는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로사리오를 떠나보내고 데려온 선수는 제라드 호잉이었습니다. 수비와 주루는 몰라도 타격에서는 물음표가 있는 선수였는데 개막전부터 3안타 경기를 펼치더니 이후 계속해서 팀을 캐리하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전반기에만 21홈런을 때려냈고 올스타전 출전의 영광도 누리게 되었죠. 후반기 체력 저하로 인해 갈수록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3할 30홈런 100타점에 성공하며 한화 외국인 타자 성공 시대를 이어갔고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끈 영웅이 됩니다. 2019 시즌을 앞두고 연봉이 2배나 오른 140만 달러 계약을 따낸 그는 시범경기 부진을 딛고 준수한 성적을 기록해 주었는데요. 단순히 스탯만 보면 2018년 대비 대폭 하락했지만 공인구 반발 계수의 영향을 감안하면 공격 생산력 자체는 좋은 편이었는데 문제는 9월 초에 당한 발목 부상이었고 결국 25만 달러가 삭감된 금액에 도장을 찍으며 3년 연속 한화 이글스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그는 더 이상 한화 팬들이 알던 호잉이 아니었고 일할 때 타율에 초라한 성적을 남긴 채 결국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호잉의 대체 용병으로 합류한 브랜든 반즈는 큰 기대 없이 수비형 용병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9월부터 폭발하기 시작하며 암울했던 한화 타선에 4번 타자 역할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워크에식이 좋아 팀 내 분위기 상승 효과까지 주었던 그였지만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한화의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그는 야구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2021년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한화는 새 외국인 타자로 장타력만큼은 확실했던 타자 라이언 힐리를 총액 100만 달러에 데려옵니다. 일루수 수비력도 좋고 무엇보다 30홈런을 기대해볼 수 있는 타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절망적인 선구안과 타구질, 수많은 삼진만을 생산해내며 팬들의 원성을 샀고 정확히 OPS 0.7을 맞춘 채 시즌 도중 퇴출 엔딩을 맞이합니다.
이후 대체 용병으로 영입된 에르난 페레즈는 다양한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선수였고 외국인 타자임에도 클럽하우스 리더 역할을 수행해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라운드에서는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계약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호잉 이후 계속되는 외국인 타자 농사 실패를 겪고 있었던 하나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 마이크 터크먼을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 구단과의 경쟁 끝에 데려온 선수였는데 그는 2022 시즌 리그 전 경기에 선발 출장하며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율 2할 8푼 9리에 12홈런 43타점이라는 클래식 스탯만 놓고 보면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타자처럼 보이지만 준수한 수비 능력과 2루타 생산 능력으로 중장거리 타자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죠. 리그 탑10 안에 드는 WAR을 기록했지만 더 공격 생산력이 좋은 타자를 원했던 하나는 터크먼과의 재계약 대신 브라이언 오그레디라는 새 외국인 타자를 총액 90만 달러에 데려오며 2023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본 리그 경력이 있었던 타자였고 선구와는 아쉬워도 파워만큼은 확실한 타입의 선수였죠. 시범 경기에서도 처참한 커팅력을 보였지만 4개의 안타 중 3개가 홈런이었을 정도로 걸리면 간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정규 시즌에 돌입하게 되고 그는 KBO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그나마 안타라도 만들어냈지만 점차 삼진 머신으로 전락하며 통나무와 비교되는 굴욕을 맛봤죠. 80타수 43진, 오볼렛 10안타. 파워가 강점이었던 그는 단 하나의 홈런도 치지 못했고 무엇보다 삼진율 50%를 찍으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악의 외국인 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방출된 이후 하나 팬들에게 인사를 남기며 씁쓸하게 떠난 오그레디. 인성과 워크의식은 좋은 선수였기에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체 외국인으로 합류한 닉 윌리엄스는 데뷔 후 초반에 반짝하다 점차 성적이 하락했고 늘어나는 삼진과 처참한 타율로 무려 오그레디와 비교당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렇게 선발 라인업에서도 제외되며 몰락하는 듯 했지만 9월 이후 엄청난 파워로 홈런을 생산해내며 타격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줍니다. 비록 재계약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하나 이글스는 1998년생의 젊은 피 베네수엘라 국적 외야수 요나단 페라자를 데려옵니다. 총액 100만 달러, 키는 작아도 엄청난 배트 스피드에서 나오는 타구질이 대단한 선수였고 구단 분위기에도 빠르게 녹아들며 팬들에게도 친근한 느낌을 주었죠. 하지만 타팀 투수들을 상대할 때 그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극초반에 불과하긴 하지만 리그를 폭격할 조짐을 보이며 한화의 질주를 이끌고 있는 그는 어떤 성적을 기록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